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온라인에는 더 수많은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최병화 목사입니다. 네,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는 성경과 문화 트렌드 연구소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와 시대에 맞는 목소리로 전하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 크리스찬 큐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정말 기독교인이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화 콘텐츠를 선별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 크리스찬 큐레이션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은 항상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고 또 소중한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게스트로 모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프로덕션 큐를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션 Q의 대표와 감독을 맡고 있는 정현찬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션 Q에서 음향 맡고 있는 김용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션 Q의 촬영 감독을 맡고 있는 윤선식이라고 합니다. 네, 와. 아니 왜 이렇게 다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꿀보이스 우리 청년, 훈훈한 우리 청년 세 분이 영화를 찍겠다고 시작한 지 2년이 이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Q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정말 그동안 노력하고 애써왔던 결실을 맺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Q의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토크쇼가 끝나고 나면 영화를 바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보게 되는 영화의 제목은 왜 여기 있어요? Where are you? 라는 작품입니다. 첫 질문을 그걸로 시작하고 싶어요. 왜 영화 제목이 Where are you? 왜 여기 있어요? 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는 히키코모리, 저희 한국말로는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24만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시나리오 작업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한번 엎은 다음에 다시 시나리오를 쓸 때 성경을 막 이렇게 읽으면서 엘리야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호렙산에 있는 굴로 숨어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세요. 근데 그 질문이라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 그대로 왜 여기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간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희 포스터를 보시면은 텍스트만 읽으시면은 왜 여기 있어요? 이지만 흰색 글자만 한번 읽으시면은 왜 있어요? 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고 그들도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거기 있느냐, 왜 거기서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되게 철학적이고 심도가 깊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고민하는 건데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가, 이 고민은 우리 모두가 하는 질문인데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 그 중에서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은둔형 청년들, 그 친구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이 영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질문인데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은둔형 청년에 대해 관심 갖게 된 거는 저희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감독님이 이제 청년 고독사 관련된 다큐를 보시다가 저희한테도 이제 정보를 좀 찾아봐라 고 해서 저희도 같이 정보를 찾아봤었는데, 그때 이제 연관됐던 게 은둔형 청년 관련된 기사들이 봤었는데, 이제 그 수치랑 한국에서도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수치도 한국에서 서울에서만 13만 명 정도고, 이제 전국으로 하면은 24만 명 정도의 은둔형 청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추합된 걸로만 수치가 나온 거여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파악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정보를 접하고 저희가 이제 이 영화를 은둔형 청년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더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사전 토크쇼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말하기를, 프로덕션 큐에서 말하기를 2023년 기준 했을 때 서울에서만 13만, 예, 그리고 전국에서는 24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추산, 그러니까 밝혀진 분들만 그렇고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한국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 정말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김용희 우리 음향 감독님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청년 고독사에 이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청년이 혼자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둔형 청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죽음을 택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은둔형 청년에 대한 영화 이야기를 이제 풀어감에 있어서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게 될 텐데, 이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 영화를 하면서 저는 온라인의 특성 중에서 익명성이라는 거에서 조금 집중을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둔형 청년들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익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실패나 그런 개인적인 상처들을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이제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서 자아를 만들어서 새롭게 익명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봤습니다, 온라인을.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익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은둔형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으로서 택하는 게 온라인이고,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은둔형 청년들이 뭔가 나에게 새로운 그런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사회생활을 온라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허설 때는 되게 얘기 잘했는데 어깨 펴, 어깨 펴, 네, 어깨 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친구들의 생각으로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택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전 인터뷰 때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은둔형 청년들을 인터뷰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각자 조사하는 게 달랐었는데요. 그렇게 은둔 청년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다가 제가 은둔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한계점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분들이랑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이 난 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써보는 거죠. 혹시 히키코모리이셨거나 지금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저는 그때만 해도 일단 한두 명이 오시면 일단 성공을 하는 거였는데,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아, 올리셨다는 맞습니다. 거죠? 익명으로. 네. 근데 거의 30분 만에 17명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많이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제일 제가 놀랐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지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은둔을 경험을 했었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타인인 저한테까지 정말 서슴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둔형 청년하면 목사님 되게 뭔가 그 일본 영화에서 볼 듯한 오타쿠 같은 그냥 혼자서만 막 이렇게 숨어서 사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뷰하고 만나고 경험했던 친구들은 온라인 안에서는 너무나 활발했고 너무나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속 얘기까지 자신의 집안에 있는 뭐 어려운 남한테 하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도 서슴없이 계속 표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은둔형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저도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도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립되어져 있다라는 게 꼭 폐쇄성이지는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만남이나 접근을 또 열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실제로 그 저희도 이제 정부가 통계를 낸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실제 히키코모리를 응답했던 24만 명 중에서 80%가 이 고립에 대해서 탈출하는 거를 이 생활에 탈출하는 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60%는 실제로 이제 찾아가고 시도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많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다시 한번 은둔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두려움 때문에 숨어들었지만 나오고 싶어서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노크해 주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에 보니까 저희가 미리 내용을 조금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저희는 보니까 1차 시사회를 했습니다. 네, 감사하게 영화를 보니까 손이 참 중요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영화를 볼 때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포스터에도 손이 나오거든요. 이 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영화의 상징인 것 같아요. 네. 네, 소는 사실 이제 저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도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시나리오를 풀어가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떠올렸던 이미지가 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손이라는 게 제가 이제 계속 묵상을 해보다가 이 손이라는 게 어쩌면 사람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수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듯이 그 사람의 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손으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손으로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손을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아직 영화를 보시기 전이라서 제가 다 설명은 못 네, 안 드려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니 됩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시면은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 이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둔형 청년의 성장물이다라고 감독님이 장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네. 연결해서 질문이 있는데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촬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는 좀 다른 좀 보시면 나중에 알게 되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앵글과는 조금 다른 앵글을 중간 중간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MG 스타일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촬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네. 얘기해 아, 주시면. 관전? 네, 네. 관전 포인트는요. 네, 쉽게 말하면은 그 화면 안에 인물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면 안에서 어떤 게 제일 크게 보이는지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의미를 담긴 했었는데요. 각각 뒤로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자세히 최대한 보세요. 절제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좀,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네. 핸드폰이 질문 공세가. 핸드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언어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듯이 이 영화 안에서는 핸드폰 안에 있는 문자로 그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걸 보는데 그것도 참 특이한 영화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누구나 네.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네. 핸드폰이라는 설정은 이제 제가 넣었는데 사실 히키코모리들 그 은둔형 청년분들을 인터뷰를 해두신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밝히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 30분 정도의 인터뷰를 쭉 읽는데 공통적으로 다들 언어 능력을 잃어버리신다고 해요. 아, 혼자 네, 있으시니까요. 혼자 있으니까 아. 대화를 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나가서 아 나도 이제 대화할 수 있어. 나도 은둔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잠시 쉰 것뿐이야라는 생각으로 나가서 내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버벅거린다든지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문자라는 거는 그분들이 익명을 보장하면서 내 표정을 보이지 않고 내 말투와 어투를 보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상징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잘 걸어 다니시지도 않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뛰려고 할 때 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뛰는 법을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우리 최병화 목사님께서 1타 강사님처럼 영화의 핵심 포인트를 다 짚어주셨어요. 손, 핸드폰, 그리고 영상의 변화들. 예, 이게 저희가 영화의 줄거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유의 깊게 보시면 이 영화가 의도하는 바를 좀 더 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계속 가운데서 너무 조용히 계시는 우리 동굴 보이스, 우리 제가 항상 주하길교회 공유라고 우리 김용희 우리 감독님께 지목하여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누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꼭 닿았으면 하는 대상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꼭 닿았으면 하는 대상은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이제 은둔형 청년이 있고 그다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실패감이랑 좌절감을 겪는 사람들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을 통틀어서 그런 실패감을 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김용희 감독님하고 사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은둔형 청년이 정말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정말 평범한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어. 근데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됐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 그러니까 또는 그렇게 은둔형 청년으로 되어갈 수 있는 뭔가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영화가 꼭 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 네. MZ 세대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이런 영화들을 보면 나도 그래도 좀 뭔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하나 좀 이어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영화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싶고 이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 이 네.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를 아, 보고 싶은데 그쵸. 닿아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예,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국내와 해외 영화제들에 출품을 해서 아직 은둔형 분들을 아직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상황을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쯤에는 OTT 플랫폼에서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OTT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극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넷플릭스나 웨이브나 그런 걸로 시청할 수 있는 건데요. OTT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의 흐름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은둔형 청년들 분들이 더 쉽게 이 영화를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OTT 플랫폼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좀 더 본인들의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걸 어필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부산 국제 영화제나 앞으로 다양한 영화제에 출품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OTT 플랫폼도 사실은 글로벌한 세계 시장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택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되게 전 세계적인 청년들의 어려움, 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급사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준비되고 있나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지금 배급사는 저희가 몇 군데 선정해 둔 곳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배급사의 그 뭐랄까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편 영화 배급사 하면은 저희가 어플라이를 하면은 그 영화를 심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영화제에 이렇게 출품을 대신해 주시는 그런 상영 플랫폼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편 영화들이 배급사를 끼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급사들이 이제는 스타일을 바꿔서 금전적인 계약의 관계를 체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계약을 맺으면 약 국내와 해외 각각 60개씩의 그 영화제들의 출품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OTT 플랫폼에도 이제 각자 계약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서 배급사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가는 영화제들은 비슷비슷하고 계약이 되는 OTT 플랫폼은 비슷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배급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노하우나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력의 차이를 알려면 실제로 배급 계약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런 배급사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기도 제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얘기하실 때 문제는 이렇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팩트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예전에는 이 영화계가 배급사와 함께 일을 하려면 심사를 받고 뭔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계약의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우리 이렇게 프로덕션 큐처럼 젊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프로덕션 큐가 좋은 배급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화 한 편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영화계가 이렇구나 이런 얘기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은 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왜 여기 있어요라는 영화 이후에 앞으로 어떤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프로덕션 Q의 이름은 코기토 엑시스트 윌리브르의 약자입니다. 존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살아내야 되는 이유,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 뜻에 대한 부르심의 뜻에 대한 이유를 많이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없이 살아가면서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 다양한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살률이 매년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에는 더 마약도 유통이 쉽게 되면서 더 많은 청소년과 더 많은 어른분들까지도 그런 공허감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저희가 영화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존재에 대한 이유와 그런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하민이가 빨리 영화 틀라고 그만 얘기하시오. 네. 네, 그러면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소감을 한 번씩 나눠주시면 또 한마디로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사회가 처음이에요. 네. 프로덕션 Q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떨릴 텐데요. 우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저희 영화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좀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음향 쪽은 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하자면은 영화를 보시면은 음향에 포인트가 있나 봐요. 네, 영화를 보시면 이제 종소리 같이도 들리고 그 다음에 풍경 소리 같이 들리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소리의 의미가 저는 부름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풍경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는 소리를 못 내고 이제 바람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바람이나 물리적인 힘이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제 부르신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풍경이 나오는 부분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장면은 없지만 그 소리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장면을 표현했다고 우리 음향 감독님이 네, 기억해 그 주셔서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풍경 소리가 네. 나는데 참고로 네. 여기에서 나오는 음향이나 멜로디나 이런 작곡을 다 우리 청년이 김용희 청년이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피아노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첫 자신의 작곡까지 녹아낸 작품이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네. 마지막이에요. 네. 네. 저는 앞에서 이미 다 말한 것 같고요. 네. 그 와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봐주시고요. 큰절 하세요. 큰절.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실 텐데 은둔형 청년들을 특정 소수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청년들, 경쟁을 통해서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청년들의 언젠가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를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늘 조용하게 묵묵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시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뭘 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셔서 많이 뿌듯하시고 또 기쁘실 거란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토크쇼는 다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간식 맛있게 드시고 우리 위원장님들과 또 무명의 후원자님께서 후원해 주신 맛있는 간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 특별하게 오늘 첫 시사회를 기념하면서
저희가 할 건 다 해요. 케이크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케이크를 우리 데니얼 팍이 들고 나올 때 우리 미래의 꿈나무 데니얼 팍이 들고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의 박수. 하나님이 너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너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우리 박수 쳐주시면 세 분이 그냥 후 불어. 세 분이 그냥 후 불어. 불꽃이 있다고 생각하고 후 부세요.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네, 오늘 토크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는 온라인으로 상영은 어렵고요. 토크쇼까지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로 5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